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하고 있는 안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산업 전망, 인터넷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좀 써져 있듯이 딥밸류 성장주 반등의 선봉에 서다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올해 워낙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문의도 주셨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의 주가들이 많이 빠져서 조금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23년은 좀 더 다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3년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요약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참으로 힘들었던 2022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업종을 맡은 게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코스피를 하회했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자체도 뭐 많이 하락을 했지만, 특히 저희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도 한 30%포인트 정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크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요인들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2020년, 21년 동안 너무 좋았던 부분들의 높은 기저효과가 형성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성장률의 둔화가 좀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프라인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저희만 해도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중심의 인터넷 업체들이 조금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침체, 경기 둔화와 같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한 게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023년에 회복을 조금 꿈꾸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외부 경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섹터이지만 오히려 저희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는 내년도 하반기에부터는 경기 회복을 조금씩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특히 성장주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업체들의 성장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거다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요 캐시카우 비즈니스인 광고와 커머스가 아무래도 22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모빌리티나 핀테크나 웹툰 이런 신규 성장 산업이 또 다시 영업이익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이 특히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 업체들의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 부분들은 2023년엔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랑 실적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2년도 왼쪽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1년, 22년도가 아마 역성장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직 22년이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 예상치로는 올해 실적 성장, 영업이익 성장이 좀 만만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내년도는 좀 다시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광고 커머스가 올해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되는 모습들, 22분기, 3분기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4분기부터는 조금씩 예년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밸류에이션도, 이건 네이버의 PR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사실 PR 20배를 뚫고 내려갔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 기간, 20년의 코로나 기간, 그리고 15년도에 잠깐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마저도 PER 20배를 뚫고 10배, 지금 현재 17배, 18배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까지 내려갔던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을 모색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하면 시장에서 이제 구글, 페이스북이죠. 알파벳, 메타에 비해서 국내 네이버, 카카오가 너무 비싸다라는 이제 논리가 잠깐 형성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알파벳, 메타보다 밸류에이션이 쌌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요. 왜냐라고 하면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업체들은 광고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파벳이 한 70%, 페이스북인 메타는 거의 대부분이 광고 매출 비중인데,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설명드릴 때도 이야기 드리지만 광고는 성장 사업은 아닙니다. 과거엔 성장을 많이 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캐시카우 같은 비즈니스. 그러니까 연간 한 10에서 15% 정도 성장을 하는, 물론 이마저도 높은 성장이긴 하지만 저희 업종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성장을 보여주는 영역은 아닙니다. 사업군은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광고보다 뒤에 말씀드릴 컨텐츠나 웹툰이나 핀테크 같은 사업의 성장률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구글, 페이스북은 이쪽에 광고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야말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반대로 저희는 커머스, 핀테크, 모빌리티 등등 이런 성장 사업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매출 비중도 점차 이쪽 신사업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높은 PR을 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이쪽 비즈니스가 아직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수익성 지표인 PR로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더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쿠팡이나 아마존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아마존은 여기 잠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PR로 보시면은 일단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고요. 쿠팡이 최근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연간으로는 이제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PR로는 설명이 또 안 되는 구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쿠팡의 비즈니스인 커머스와 네이버의 커머스를 동시에 비교해 보시면 이제 연간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이제 구매액이 거의 유사합니다. 내년도에 한 40조 중반 정도로 두 회사가 유사할 텐데, 쿠팡의 시가총액은 한 지금 40조 정도 되고, 네이버는 30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안에는 커머스 이외에도 광고나 다른 사업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쿠팡보다도 훨씬 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게 현재 네이버입니다. 결국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구글, 페이스북, 알파벳, 메타에 비해서는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존, 쿠팡 대비해서는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든 거를 조합을 해보면 네이버, 카카오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마저도 PR 그 지표마저도 최근에 보시면 거의 10배 후반 정도로 이들 업체들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구간이다. 내년도에 실적만 조금 더 회복세를 보여준다. 실적의 회복세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광고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광고 사업은 여기 2021년 숫자를 한번 보시면 작년에 20% 정도 전체 광고 시장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이 숫자를 보고요, 제가 잘못 기입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요. 여기가 조금 제가 칸이 좁아서 지난 5개년 정도만 넣어놨는데, 한 10년 그 이상을 보셔도 전체 광고 시장이 20% 성장한 거는 참으로 오랜만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1년도가 코로나라는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사실 20년도에 좀 기업체들이 이 광고 마케팅 활동을 좀 줄였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또 21년들은 외부 영업 활동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또 광고의 모든 것들을 좀 쏟아부었던 해가 2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광고에 일반 기업체들이 많은 그러니까 마케팅을 투자를 했더니
또 오히려 성과들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23년 예상하기에는 예년처럼 광고비 자체가 전체 낮은 한 자릿수 때 성장이 아니라 한 높은 한 자릿수 때 성장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보시는 3번의 디지털 광고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21년도가 31% 정도 성장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좀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전체 시장 성장에 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높은 성장을 보였는데 그 와중에 22년도로 오면서 저희 이제 디지털 광고는 다시 예년 수준 2017, 18년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방송이나 인쇄 광고는 오히려 좀 견조함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쪽의 수혜 그리고 그동안 인터넷 광고들에 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열의에 있었던 방송이나 인쇄 광고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면서 2022년도는 광고가 좀 부진했습니다. 뭐 당연히 경기 둔화 이런 것도 섞여 있고요. 근데 23년도를 보면 저희는 다시 광고는 정상화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디지털 광고는 예년 올해보다는 일단 다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믹스의 변화 그러니까 다른 광고와 믹스 변화를 보시면 방송이나 인쇄는 다시 조금 더 성장률이 낮아지고 오히려 디지털 광고 쪽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별로 보셔도요 네이버는 일단 성과형 광고라고 하는 광고의 단가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성과형 광고를 지금 뉴스나 스포츠 탭 중심에서 조금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그 채팅 탭을 많이 보시는데 첫 번째에 있는 친구 탭에도 최근에 이제 9월 말 정도부터 광고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광고 슬롯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톡 채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체들 그 음료수 음료 업체라든지 신발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저희에게 메시지를 뿌려주는 이런 광고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용량 증대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쪽은 좀 내년도에 회복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들이 커머스입니다. 커머스 역시도 코로나 때 워낙 좋았고 왼쪽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간 꾸준히 20%대 내외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온라인 판매액이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10% 내외의 성장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프라인 판매액은 많이 올라왔죠. 역성장을 보이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인 온라인 커머스를 하는 네이버 카카오에게 좀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게 돌아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시계열이 짧긴 한데요. 다행히 한 8월, 9월부터 조금씩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회사들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4분기가 또 이커머스 시장의 성수기 시즌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프라인에 이제 사람들의 활동들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또 22년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반대로 온라인 쪽은 또 낮은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효과들을 보일 것 같아서 저희는 커머스 시장의 회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 온라인 비중인데요. 대략 한 37%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더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45%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아직은 성장 둔화를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년도에도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회사별로 좀 차별해서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쿠팡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래 대금이 거의 유사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쇼핑을 이용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쿠팡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물류적인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물류 시스템들이 대부분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한 상품들은 뭐 오늘 제가 주문하면 늦어도 이틀 안에는 대부분 배송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본인들의 이제 독보적인 물류 시스템들로 인해서 내일 배송, 그러니까 이길 배송 혹은 내일 새벽에 배송되는 이런 아예 시스템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과거에 CJ 대한통운이랑 제휴를 하면서 이런 이제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갖춰나가는 노력들을 좀 해왔는데, 이게 아마 올해 12월, 2022년 12월에 좀 이 빠른 도착 서비스를 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서비스가 좀 시작이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쿠팡에 이런 빠른 배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옮겨가셨던 수요가 다시 조금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대금이 역시나 올해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한 2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월 정도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시마크라는 미국의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스마트 스토어, 저희로 치면 네이버 쇼핑을 일본 시장에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네이버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대신에 지금 어차피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는 국내 시장에서만 성장을 20% 30% 이상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매출 규모도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니즈는 분명히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커머스,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커머스를 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장 실적에는 조금 네거티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조금 부진했습니다. 카카오는 선물하기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주고 받으실 것 같은데, 선물하기 중심의 커머스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이게 워낙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생일 파티도 하지 못하시고 그러면서 선물도 많이 주고 받으셨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명절에 약간 가족들 뵈러도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선물하기에 수혜를 봤었는데, 반대로 올해는 선물하기가 또 약간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저희는 좀 회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최근에 판매 단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왼쪽에 보시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구찌 핸드백을 팔아요. 400만원짜리 핸드백을 팝니다. 물론 이 비싼 핸드백을 이 선물하기에서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저 이거 상징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사진을 담아왔는데요. 근데 아마 최근에도 느끼시겠지만, 받으신 분들이나 보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한 5,000원 정도 되는 커피 쿠폰 한 장이 왔다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2만원, 3만원, 뭐 이런 치킨 쿠폰이라든지 피자 쿠폰, 아니면 좀 더 지나가서 배송 상품, 단가가 높아지는 상품들에 대한 이제 비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거래대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22년도에 좀 부진했던 선물하기의 성장률을 내년도는 좀 더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지그재그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들이 무신사라든지 에이블리 같은 이런 패션 플랫폼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제 3대 탑3 업체 중에 하나가 지그재그입니다. 뭐 거래대금도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고, K 컨텐츠, K-팝들이 글로벌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런 이제 지그재그가 최근에 K
패션을 좀 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직구죠. 한국 상품들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에 조금 팔려고 좀 준비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서비스를. 이런 부분들의 성과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말씀드릴 부분들은 약간 신성장 사업인데요. 이 신성장 사업들도 수익성 개선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내년도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은요, 아마 지난 몇 년간 계속 좀 강조를 많이 들었던 사업군이에요. 웹툰 매출과 거래 대금이 워낙 잘 늘고 있고, 사실 웹툰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만화책으로 보던 시장을 이 온라인 모바일 상으로 옮겨둔 건데, 이게 워낙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침투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계시고, 일본도 지난 몇 년간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당한 노력들로 인해서 1등, 2등을 독보적으로 하고 있고 두 회사가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는요, 2021년, 2년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M&A를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네이버가 와패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카카오는 타파스, 레디시, 우시아월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좀 미국 시장의 발판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이제 미국까지 올해 좀 더 23년에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유럽 지역도 지난해 서비스는 시작을 했고요. 조금 더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지금 보시는 매출과 거래 대금은 계속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장 사업 쪽에서는 주목하셔야 될 게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간편 결제, 요즘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많이 쓰시죠. 이게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에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외부 사이트들에서도 많이 쓰시게 되는데, 항공사의 비행기를 예약을 하실 때 쓰신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다른 쇼핑몰에서도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를 많이 쓰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너무 익숙해지고 좀 편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이제 사용량들이 늘어나는데, 이 핀테크 비즈니스, 특히 이제 간편 결제 쪽 관련된 사업들이 수익을 조금 더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쭉 늘어나면서 사실 이익률이 많이 개선된다기보다는 거래 대금 자체가 커지면서 이익이 좀 더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지는데, 23년에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은 잘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는 또 오프라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가 오프라인 쪽에 영향력들을 좀 확대하려고 이런 그 결제 시스템들을 많이 갖추고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대금 증가에 이어서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는 적자입니다만은 별도 기준으로는 이미 흑자를 내고 있어서 이런 이제 사업들이 조금씩 궤도에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사실 이제 간편 결제보다 정말 기술이 결합된 금융, 핀테크적인 사업들이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파이낸셜이 시작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 비교. 그러니까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대출을 진행을 하는데,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몰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제 각종 거래대금이나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나름의 이제 신용도 평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아마 이제 은행 금융권과 제휴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본인들만의 이제 신용도를 점수를 매기고, 이런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핀테크적인 사업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들이 조금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중개라든지 보험 중개라든지 펀드 판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또 핀테크 쪽에서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인데요. 모빌리티는 물론 이제 네이버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카카오만 하고 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도에 이미 영업이익 흑자를 전환을 했고요. 22년도에도 큰 폭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개선, 2023년에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마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신 분들, 혹은 이제 대리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택시 경우에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녁 늦은 타임에, 강남역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런 곳에서,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지면서, 사실은, 호출을 불러서 타시는 3,000원 이렇게 내고 타시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너무 이제 익숙해질 정도로 이제는 저녁에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탈 때는 이 정도의 돈은 내야 된다라는 게 아마 피부로 느껴지실 건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모빌리티의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콜비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 2월에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 요금을 인상을 할 겁니다.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면 당연히 이제 택시 기사분들한테 많은 수혜가 가지만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업체들한테도 수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차장 서비스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좀 모빌리티적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택시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좀 연결하는 사업들도 확장이 되면서 조금 더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 산업들은 조금 정리를 드렸고요. 게임 산업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투자 유망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쪽은 올해가 좀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힘들었지만 게임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 주가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역시도 시장 코스피 대비해서 크게 주가가 아웃퍼폼한 종목이 네오이즈 정도 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 산업은요, 경기에 좀 둔감한 산업군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경기가 좀 안 좋고 하면 사실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여행이나 아니면 외부 활동에 비해서 사실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여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기가 좀 안 좋은 시절에도 큰 무리 없이 성장을 하는 산업군인데, 그리고 게임 시장은 게임의 신작 출시에 따라서 사이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신작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안 좋더라도 신작이 많이 나오면 또 실적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게 이 게임 산업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이유가 좀 있었긴 합니다. 2021년도에 사실 이제 게임 산업을 좀 보신 분들은 P2E라는 플레이 투 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들이 혼합된 이 P2E 게임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 P2E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의 열풍과 함께 해서 많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시장도 게임 업계 종사자들, 게임 회사들도 이쪽 시장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아지면서 상당 부분 이 게임 회사의 개발력과 그다음에 전략들을 P2E 시장으로 좀 전환하는 것들에 좀 더 포커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가 크립토 윈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암호화폐 시장이 좀 이제 경기 둔화와 이런 금리 인상, 이런 여러 외부 변수들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P2E 시장이 좀 개화가 되기 전에 조금 이제 도전을 받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제기되는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위믹스 상장 폐지 같은 이슈들도 좀 벌어지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 P2E 시장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전략들로 게임 회사들이 한 차례 옮겨갔었다가, 이게 아직은 좀 시장이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게
많은 업체들이 다시 좀 결론이 나면서 22년도 상반기에 다시 과거와 같은 뭐 PC 게임, 모바일 게임, 그리고 콘솔 게임으로 개발력들을 이제 돌리고 있고 전략의 방향성이 약간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사실 인력들이 한번 이렇게 개발자가 내부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러면 게임 출시가 좀 지연이 되는 영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2022년도에 신작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게임들이 좀 지연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작년 한 해가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22년도가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다행히 2023년 상반기를 좀 지나고 나면서 신작들이 다시 좀 많이들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상반기를 살짝 지나면서부터는 신작들이 많이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상반기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신작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의 TL이라는 게임, 그리고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RS 이런 게임들은 시장에서 기대도 크고요. 그 다음에 신작 출시도 상반기에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그래도 시장의 변화들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P2E에 대한 전략 변화들도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게임이 왜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게임들을 많이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아무래도 현재 성장하고 있는 성장률, 게임 시장의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이 19년, 20년까지 조금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21년부터는 살짝 좀 성장률이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 시장에 대한 고민들로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되면서 사실 글로벌 시장으로 이게 눈을 좀 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글로벌로 나가려다 보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게임 시장이 가장 큰 나라 네 군데가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인데요.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과 중국, 일본 이 탑3 국가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아시는 바처럼 최근에 한국 컨텐츠들이 여전히 지난 한 5, 6년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중국의 규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 파노라는 라이센스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중국 시장은 조금 논외로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나가려다 보니 이 콘솔이라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이런 콘솔 시장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도전들을 한국 업체들이 하고 싶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을 나가려다 보니 콘솔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이 최근에 콘솔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NC소프트의 TL이라는 게임 그리고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은 다 콘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좀 변화되는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콘솔 게임 시장은 주로 싱글 플레이, 혼자서 게임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 동네 친구들과 같이 2명, 3명 이렇게 하는 게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콘솔 시장도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고 온라인 간의 대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 중심의 이 대전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게임은 한국 업체들이 지난 20년간 잘 만들었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기반으로 만드는 게임들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서구권 개발사들이 되게 좋지만 이들에게 약점은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하고 이런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에 비해서 국내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대전을 하고 실시간으로 여러 유저들이 몇천 명씩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상당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콘솔
콘솔을 준비하는 한국 게임 업체들이 콘솔을 준비하기에는 또 유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여러 한국 업체들이 콘솔 시장에 대한 대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안 하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잘 됐을 경우에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뭐 콘솔의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플레이스테이션 5 나온 지가 벌써 2년 이제 3년이 가까워지는데도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플레이스테이션 4 전 버전과 현재 버전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판매량도 많이 늘고 있어서 전체 시장도 당분간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콘솔 역시도 단순히 일회성 매출을 좀 넘어서서 DLC라고 하는 다운로드 컨텐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사실 CD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 외에도 추가적인 컨텐츠를 또 추가할 수 있어서 콘솔 시장도 매출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 삼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인터넷 업체들은요 광고 커머스의 회복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웹툰, 핀테크와 같은 성장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이 다시 23년도에는 좀 회복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에 비해 주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서서히 좀 반등세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종목 탑픽은 카카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냐 카카오냐 흔히 말해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이야기로 저는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두 회사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도 있고 하지만 또 이러한 또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내면서 내년도에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적 성장 측면에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들을 저희는 그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둘 중에서는 카카오를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게임 업체는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가 라인업이 조금 부재한 가운데서도 NC소프트의 TL이라는 게임 그리고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특히나 이 두 개의 게임은 단순 모바일 PC가 아니라 콘솔에 대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도전 작품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기대치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상당히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그리고 네오위즈를 업종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도에 조금 더 인터넷 게임 산업에 대한 이런 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